똑같이 10대인데 어떤 아이는 방에만 틀에 박혀 있고 어떤 아이는 벌써 장래 희망을 말합니다. 그 차이 정말 노력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자녀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을 때 아이는 변화할 준비를 하게 되죠.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할 개념, 바로 자연순환 운명학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어떤 아이는 자꾸 방황하고 어떤 아이는 일찍부터 반짝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저 아이는 혼자 알아서 척척하고 우리 아이는 늘 불안할까? 왜 똑같이 공부시키는데 누구는 꿈을 찾고 누구는 무기력할까? 이 질문의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가? 자연순환 운명학은 물체의 운동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관성의 흐름이 있다는 걸 밝힌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성,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 한다는 사람의 감정, 심리, 삶의 패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대의 봄을 살고 있는 아이는 자꾸만 위축됩니다. 자신은 별로인 것 같고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인생이 계속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10대에 가을이나 초겨울을 살고 있는 아이는 반짝이고 돋보이고 당연히 자기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대의 봄을 지나 방황하던 아이가 30대에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10대에 잘 나가던 아이가 30대의 방황과 무기력 속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순환 운명학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연순환 운명학은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한 이론인데요. 1년 4계절이 사람의 인생 60년 주기와 동일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이론입니다. 즉 인생에서 한 계절은 15년입니다. 자연은 결코 뛰어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절을 거치게 되죠. 그 계절이 언제 오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로 10대의 봄의 시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의 시기에 있는 10대의 방황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10대는 인생에서 정체성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죠. 그만큼 민감하고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봄을 살고 있는 아이는 보통 늦겨울의 잔영을 안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에너지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시로 감정 기복을 겪고 한없이 의욕이 없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방 안에 머물거나 밖으로는 과도하게 반항적이거나 둘 다 방황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모습이죠. 심지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몸도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도 잦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치 방전된 휴대폰처럼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느껴지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시기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용한 기다림입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계절이 봄의 중간, 춘분을 지나면 이 아이는 천천히 다시 눈을 뜨고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봄의 시기를 견뎌낸 아이가 장차 가장 멀리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유독 어린 시절의 방황과 실패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깊은 뿌리가 되어 더 강한 나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지금 아이가 봄에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도 내려놓으세요. 한 과목, 하나의 영역에서라도 성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작지만 분명한 자신감이 아이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두 번째로 10대의 여름의 시기는 내 안의 재능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봄의 방황을 지나 여름이 오면
아이의 눈빛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뭘 잘할 수 있을지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는 진로, 적성,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걸 해볼래. 이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아이의 성격도 밝아지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되며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초기 여름은 여전히 시행착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지지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다시 무너지는 걸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여름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섬은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가을에 있는 10대는 반짝이는 시기, 그러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을의 아이들은 열정적이고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부모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며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합니다. 이런 아이를 보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참 믿음직하다. 이 아이는 크게 문제 없겠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빠르게 진로를 설정하고 일찌감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자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에서 10대 초반에 가을의 말미에 위치한 아이들은요, 조만간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혹독합니다. 마치 한때 반짝였던 아역 배우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준비 없이 정체의 시기를 맞으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잘 되고 있어도 성공에 도취되지 않도록 부모가 옆에서 균형과 겸손을 도와줘야 합니다. 네 번째, 10대의 겨울이 나이는 일찍 성숙한 아이, 오래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있는 아이들은 조숙합니다. 어른스럽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자기 일도 척척 해냅니다. 처음엔 이 아이가 너무나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빠르게 식어갑니다. 삶에 대한 흥미,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가장 위험한 건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릅니다. 모범생 같고 조용하고 별 탈 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얼어붙고 있는 거죠. 이 시기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진로, 실질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나이는 봄을 지나 방황하고 어떤 나이는 가을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는 이미 겨울에 들어서서 인생의 무게를 조용히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각자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계절을 잘 이해하고 그 계절에 맞는 지혜로 접근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연순환 운명학은 이 흐름을 사주, 태어난 연월 일시를 통해 정확히 짚어냅니다. 지금 아이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변화가 올지를 알고 있다면 당신의 양육은 훨씬 따뜻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